반갑습니다. 중국 문학기행 29회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오늘은 주자학의 등장이라는 제목인데, 내가 지난 강의 때, 주자학, 유학 변천사를 얘기하면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시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히려 지난 시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만 그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요약해 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유학 이렇게만 말하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상식으로 말하는 유학이라는 걸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학하는 걸 공자명자죠. 이거는 준정욱 시대 이때인데, 이때 유학은 중국 철학사에서는 지금 이제 고대 유학이라고 그래요. 고대 유학. 그 많은 제자 백가 중에서 공자 명자보다 더 뛰어난 학술도 많은데 다 떼내버리고 이 두 사람이 간택을 받아서 나머지는 떼내고 이 두 사람 철학을 기본적인 통치점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유학이 통치 이념으로 형성됐고, 그럼 그 이전에는 다른 이념이 있었습니다. 유학 아닌 다른 통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 한나라 때 이제 유학이 됐죠. 그 다음에는 유학을 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역시 똑같이 왕은 부패하고 귀족도 부패하고 수탈하고 나라가 약해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역시 도둑놈이 역시 생기고. 이러니까 유학제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속세에서는 도교와 불교가 만연합니다. 그 통치 철학은 귀족들은 유학으로 통치하고, 백성들은 너 유학가 떠들어라. 우린 그거 안 믿어. 도교와 불교 믿어. 이래 돼버립니다. 그 이제 송나라에 왔어요. 송나라 와보니까 유학 가지고 안 되죠. 그럼 유학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미한 게 뭐냐면은 도교와 불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마치 기독교 사상사에서 원시 기독교 교리에서 그리스 철학과 결합하는 거. 제일 처음엔 플라톤부터입니다. 플라톤만 도입했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지했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철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이래서 그 기독교 신학 사상이 완전히 깊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철학을 안 받아들였으면 오늘날의 심오한 기독교 사상은 성립도 안 돼요. 똑같습니다. 유학도. 송나라에 와서 도교와 불교, 이건 뭡니까? 공자 명자가 주장한 거는 그냥 오로지 현세적인 거. 인간을 지켜야 할 도리, 이것만 했단 말이죠. 그럼 인생론이라든가 허무, 자연 이런 게 없어요. 그걸 도교와 불교가 유학에 가르쳐 줄 겁니다. 이래서 이때의 유명한 학자가 주도니, 에런셀, 그리고 장제, 유물론 철학인 장제, 유학에서의 그 좌파죠. 장제,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이게 북송 때입니다. 북송 때 신유학이 해보니까 역시 나라가 망해요. 이게 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송나라가 북쪽에 있다가 그 북송,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개봉이라는 카이펑, 그걸 수도로 삼았다가 남쪽으로 쫓겨오잖아요. 쫓겨와서 나라가 반토막 났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반토막 났을 때 이 유학을 그 이후부터를 주자학으로 부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주자학이에요. 우리가 흔히 조선조 시대 지배한 학문가 주자학 이래 말하잖아요. 유학이라고 안 그러거든. 왜 주자학을 부르냐? 이 사람 때문에. 주희입니다. 연단이 이때 사람이. 자, 이 주희가 뭔가 이름 다 있는데 존칭으로, 중국에는 존칭이 그저면 자자 돌림이거든요. 이 자자 돌림이. 하도 저서가 많아서 주자전서. 이거 뭐 다 못 봐요. 하도 많아가지고. 전문가 아니면 이거 다 못 보.
청나라 때 그린 주의사항이고, 이게 주의가 이 철학만 한 게 아니고 글씨를 잘 썼습니다. 이게 연노수건이라는 그 주의의 대표적인 필체라 그럽니다. 난 이거 서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특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주의 서체,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연노수건이라는 이겁니다. 자, 이거는 절강성 소홍에 있는 난정, 이게 난초난자입니다. 난초난자. 송나라 주의 난정집 그 서문을 비석에서 새긴 겁니다. 주의, 사서집주, 주의 책이죠. 자, 이제 주의 생애로 들어갑니다. 복건성, 복건성, 중국 남쪽입니다. 삼명시 우계현, 우계, 이게 우계현입니다. 우계현. 우계현, 별칭이 심계, 심계의 성, 남쪽 공산기술계 정의재관사. 지금은 그냥 남계서원 이래 말해요. 남계서원. 여러분 이제 여행 가면은 그 우계현에 가서 남계서원 찾으면 이제 다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아명이 심랑입니다. 주심랑. 지금은 남계서원이 주의 생가인데 이 생가가 지금 이제 남계서원이래 해놓은 거죠. 주의 남계서원 앞에 있는 주의 조상이고, 이거는 그 주의가 이 앞에서 이제 책을 많이 봤다 그래요. 책을 보면서 반무방당하는 거는, 이 무라는 거는 그 이 땅 넓이를 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평이 되게 한 무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요 크기가 100평이 안 되는 요 자기 집 앞 연못이죠. 그 연못이 만무 크기의 반듯한 연못,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책도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뭐 놀았다는 바로 거기입니다. 남계서원 밖에서 본 거고, 이게 남계서원 안에 들어가면 다 이런 시설이 있는 거고, 탄생집이 주희 탄생지 이렇게 써놨죠. 이게 제일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비그석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설 다 나오는 겁니다. 심낭장, 아까 그 어릴 때 아명이 심낭이라 그랬죠. 이 장자는 농나무 장자입니다. 이게 농나무라 그래요. 농나무. 이게 믿거나 말거나 주희가 심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주희가 직접 심었던 나무라고. 그게 지금도 살아있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주희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거. 이런 책상에서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말하는 거고. 이거는 그 필입니다. 여러분, 붓필자를 약 간자체로, 중국 현대 간자체로 이렇게 씁니다. 거필여연. 이게 석가리 연자거든. 그리고 큰 붓이 석가리 같다. 이런 붓으로도 쓴 거예요. 주희는 서예 가기 때문에. 자, 주희 가운을 쭉 이제 그림으로 후세 화가들 그려둔 거고, 이건 도자기에다 그려놓은 주희 이야기들이고. 자, 시대적 배경을 봅시다. 조광윤이 송나라 세운 사람이죠. 그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번에 다 했고, 여러분 처음 들어본 혹시 궁금하면은 요 앞서 걸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중국 문학기행 고대부터 쭉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 조광윤이 세웠던 북송, 이게 여진족의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양갱의 남쪽, 지금은 항저우입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이만, 한양할각도 같은 옛날 이름입니다. 이걸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송, 남송. 이때입니다. 이때 휘종 때 2달 동안이나 금나라 포에 갇혀 있다가 황실이가 300여 명과 함께 포로를 끌려가 객산. 이게 북송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쫓겨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신한 왕가가 제길집에서 세운 게 이제 남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그 국민 정서가 어떻게든지 우리 한족이 세운 송나라 찾아야 된다.
민족의식이 굉장히 팽배할 때예요. 쉽게 말하면 그 북에서 쳐들어와서 나라를 쪼그러뜨린 그 나라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 오랑캐거든요. 한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외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 거 찾자. 우리 세상을 찾아서 오랑캐 물리치자. 딱 이해가 되죠. 반외색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불교도 그냥 믿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민족 주체 사상 탐구에 열광하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의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내 선배들이 유학을 혁명했어요. 신유학으로. 근데 이게 뭐가 부족한가? 신유학이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 그럼 뭐가 부족한가? 그걸 보충하자. 이게 주자하게 됩니다. 야, 주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도로 갔습니다. 이만희 지금 항주입니다. 아버지가 가면서 어머니와 함께 주위를 이리로 보내버립니다. 포성우고 지금 복건성 남평시 포성이를 보내버립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 친구 소개로 13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죽을 때 친구한테 내 아들을 공부시키니까 유자우한테 좀 보내라. 그 당시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유자우가 이제 흥변학관 이어가서 이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맡겨달라.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아들을. 번욱 자기는 죽어버리죠. 아버지가 죽었죠. 근데 이 유자우가 주일 이제 자기 제자 삼아서 친구 부탁으로 제자 삼아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사람이 아주 괜찮단 말이에요. 이래서 굉장히 잘해줍니다. 잘해주고 나중에 사위 삼아요. 말하자면 스승의 딸이 주자의 첫 아내가 됩니다. 이 배웠던 이 집이 바로 자양루예요. 자양루. 지금은 자양루입니다. 자양루 유지고 지금은 자기 스승이 했던 서원, 학원, 유시, 스승의 집안, 얘들이 이룬 스승의 집안의 지금 제실 비슷한 거죠. 자양루, 지금 자양루입니다. 그랬다가 복권성에서 출생했고 성장했고 국학들을 가르쳤기에 그 학파를 민학, 중국은 이게 참 복잡한 게 골치 아파요. 한 성 이름이 한 글자로 다 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 고향이 어디냐? 나 고향이 민이야. 이렇게 하면은 복건성 출신이구나. 이 왜 그러냐? 옛날 이 자리에 민월불학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민땅이야. 민땅. 민이라고 부르는 땅. 민이라고 부르는 지역. 이게 민이야. 그게 지금 복건성이에요. 주희가 18살 때 향시에 합격하고 관직을 얻었어요. 이 중국 고신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서 하는 거는 향시. 그 다음에 왕한테 가서 하는 건 또 그 성질에 따라서 중앙에 가서 하는 거는 고시 성격에 따라서 이름도 다 달라요. 큰 시험을 그냥 2번 봐야 되는 거죠. 고향에서 보고 서울 가서 보고. 그러다 새로 스승을 찾아서 이통이라는 선생을 만나요. 굉장히 20대 때 만났는데 이 선생은 벌써 60대입니다. 이 연평단문이라고 이게 굉장히 길고 막 편지를 주고받은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걸로 이제 논문 쓰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선생을 통해서 북송식의 신유학을 다 섭렵합니다. 더 심오한 경지를 천착해서 북경은 금나라로부터 외세 침탈의 민족적 주체성 찾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통 선생입니다. 학문을 한족만이 가진 철학으로 성화시켜서 새로운 학문 만들어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27살 때 근무 지었던 동안형 주부. 주부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서기쯤 되는 거죠. 임기를 마친 뒤에 귀향이에요. 보니까 인정 세태가 타락했어요.
금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많은 백성들은 불교와 도고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주자가 결심을 해요. 아, 우리 스승 말이 맞구나. 뭔가 우리 민족 사상을 찾았어. 민족 사상은 뭐냐? 유학이다. 도교만 가지고 안 된다. 유학으로 찾아서 더 발전시켜서 이걸 국민 사상으로, 국민 이데올로기로, 통치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안 돼요.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래서 집안에다가 연, 연, 우리가 그 공경의 날이 연입니다. 연이 비, 날비자입니다. 고기 어자지요. 도약하는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제가 여기 쓰는 건 전부 다 지금 중간체자입니다. 연비어약 이 구절을 자기 서재 편액으로 딱 간판을 써붙였습니다. 이 말은 시경에 나오는 한록, 한산 기술이겠어요. 이 한은 가물 한자는 아니고 산 이름입니다. 한산의 기술이겠어요. 그 구절에 보면은 주나라 문왕때 천하태평 상행하는 것으로 하늘을 나르는 연도 결국은 하늘로 돌아가고 고기가 물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결국은 연못으로 스며든다. 말하면 근원을 찾아야 된다. 이걸로 이제 상기합니다. 이게 이제 주의서원입니다. 공묘. 이건 이제 주의가 세운 그 공자를, 묘를 여기다 세워준 겁니다. 병록동 서원, 이건 이제 주의가 나중에, 그 자기가 고을원으로 있을 때, 옛날 서당이 막 허물어져 가니까, 이런 우리 옛날 전통을 살려야만이 우리 민족 정기가 산다. 이래서 그 손질해서 세운 것이 바로 병록서원이에요. 중국 4대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효종이, 왕이 이제 효종이 됩니다. 남송에서. 원명은 저거 신이고. 근데 이 효종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북쪽 오랑캐를 쫓아내고 옛날 짝이 잃어버렸던 국토, 송나라 국토를 다 찾고자 하는데 실패해요. 그러나 내정에서 많은 계획을 했고, 북송 때 신유학 사상을 숭상해서 통치자료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자라요. 안 돼요. 그 이제 효종이 많이 보니까 주희라는 지방 관리가 실력이 있거든요. 너 내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건의책 내라. 올립니다. 아, 세 차례는 올렸는데 안 들어요. 그럼 주희가 주장하는 기본 사상은 뭐냐? 사회 기풍을 위해서 불교를 비판해. 유교정신을 바탕해서 통치하되 밖으로는 금나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벌을 하고 해라. 이런 내용을 세 번이나 올려도 안 되니까 주인은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관리를 임명받아 조금 하다가 그만뒀다가 하다 그만뒀다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관리를 안 했어요. 이때 이제 이 지금 강서성 여산 여기 갔다가 하도 가물을 가지고 농민들이 못 사는 걸 보고는 엄청 궁핍한 걸 해결해 줍니다. 물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줘요. 아주 명지방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얻어요. 구황사업 폐자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버려져 있었던 병록성은 아까 사진 봤죠? 그걸 고쳐가지고는 황제 액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 4대 서원으로 된 겁니다. 병록서원. 당나라에서 시작한 유명한 서원인데 지금 중국의 4대 서원 가면은 병록동, 양양, 석고, 악록, 병록 이런 네 개가 중국 4대 서원, 유명한 서원입니다. 주인은 여기서 제시된 교육 사상은 중국 고대의 준축이 된다. 이런 사상으로 이 서원을 살려줬단 말이죠. 이 병록서원 지금입니다. 지금 복구한 거고. 이때 이렇게 주의가 지금 왕의 총신을 받고 있는데 이 무렵인데 세상은 이 석학을 그냥 두지 않아요. 만년에 한 탁주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효정이
왕위를 아들에게 양위하니까 아들이 너무 무능해요. 이러니까 무능한 아들을 쫓아내고 세왕을 세워버립니다. 세왕 세워놓고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한탁주가 밀려나 버렸어요. 한탁주가 밀려나 있다가 자기를 쫓아낸 세력들 다 쫓아내버리고 지가 총리가 됩니다. 재상이 돼요. 되니까 반대 세력을 다 몰아내고 죽여버려요. 죽일 때 이때 주인은 뭐 했느냐? 왕에게 40일 동안 왕에게 시강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방에 관리를 했는데 주인 당신 실력이 있으니까 와서 우리 어린 왕 좀 가르쳐라. 그렇게 발령받아 가서 40일 동안 왕에게 강의를 해준 거야.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쉽게 말하면 왕의 스승이 된 거죠. 사부가 된 거죠. 그러다 이제 권력심이 바뀌었거든. 한탁주가 되니까 주의를 추방 명단에 올립니다. 그 흑색 명단이에요. 흑색 명단. 지금도 우리 블랙리스트 하죠. 벌써 이때부터 블랙리스트가 나와요. 흑색 명단. 1, 2, 3, 4, 다섯 번째가 주의야. 이래서 쫓겨납니다. 관리에서 완전히 쫓겨나요. 추방당한 거죠. 이래서 이 한탁주가 이 간신이 신유학과 그걸 이어받은 주자학, 그 당시 이제 도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영모를 도모하는 학문이다. 쉽게 말하면 빨개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래가지고 엄청난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때 주희한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고독하고 세상에 그야말로 지낼 때입니다. 제자들 다 탄압해버려요. 아니, 벼슬길에 있어서 쫓겨나. 죽고 나니까 그 주자가 죽었어. 죽었는데 장례식 창석도 못하게 해요. 그러는데 전국에서 천여 명의 제자들이 몰려들어요. 몰래.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이미 주의의 사상은 중국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가 알려졌다. 그런 뜻이죠. 한탁주 실세가 위기거든. 그러니까 금나라 치면 내가 점수가 올라가겠지. 그 북벌 나섰는데 실패해. 실패하니까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금나라가 뭘 요구하느냐? 화평전제 조건으로 한탁주 대가리 비에 바쳐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하들이 한탁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모가지 잘라고 모가지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왔죠. 이러니까 이 삼위원 한탁주 반대파 살아나면서 주자학이 해금됩니다. 금지당했다가. 참 웃기죠. 이러면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국방력이 약화되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망해도 이후부터 중국의 모든 왕들은 한족왕이거나 이민족왕이거나 주자학을 통제처라고 삼아요. 이제 딱 그럼 알겠죠. 그러면은 주의가 도대체 뭐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냐? 간단하지는 않죠. 복잡한데 제가 이걸 확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의가 정오정의 형제의 이본론을 기초 삼아서 주돈이의 태흑설, 그 다음에 장제의 기본론을 다 통섭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북송 때의 신유학 사상을 그대로 다 배워요. 그걸 배워가지고 플러스 불교 도교까지 다 합쳤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하는 걸. 중국 그 우주관은 이렇습니다. 공자는 뭘 그랬습니까? 하늘. 옛날 하은 주시대부터 중국 그 우주관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늘이 인간 세상을 지배한다. 지금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중국도 그랬어요. 그 공자, 명자가 다 그런 거거든. 하늘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하고 개념은 다르지만은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이나 권위는 똑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지정국 시대 오니까 하늘이고 나발이고 없어. 하늘지 아무 힘도 없는 걸 알아버렸어요. 장군들이. 알고는 하늘 대신에 자기가 하늘이. 근데 자기가 하늘을 가야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을 천재로 더 바꿔가지고 그들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들고 자기가 천재의 뜻을 내가 이어받아가 내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유교가 나와가지고 유교도 공자도 그건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의 뜻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결국은 신유학까지 나올 때는 이미 하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려요. 물론 천재도 제사도 지내고 다 하지만은 이미 멀어져 버려요. 그건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도나 다 마찬가지 기도하듯이 똑같이 그래 했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제사를 올렸는데 중국도 그러나 이제 다 벗어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신유학에 와서 이제 불교, 도교계 사상까지 다 합쳤거든요. 합쳐서 그러면 세상 움직이는 건 뭐냐? 불교는 보니까 석가야. 도교는 보니까 뭐가 하늘이 있어. 도사야. 그 유교는 천재야. 그 하늘의 개념을 다 합쳐요. 합쳐서 그럼 뭐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입니다. 이치. 이를 마땅한 도리. 라는 뜻에서 도야, 도. 그래서 이도예요.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하늘의 도다.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야. 이거 이제 그 핵심 이런 게 뭐냐? 그게 태극이다. 천지지간에 하늘과 땅 가운데에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가 있다. 이는 뭐야? 이라는 것은 형이상지도, 형이상학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형이상학, 메타피지컬, 여기서 나오죠. 형이상적인,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고도의 정신적인 도다. 모든 생물의 근본이다. 그게 바로 이입니다. 이 이꼬르 도. 형이상학. 이해가 되죠?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말한 그대로만 알면 여러분 유학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가 있거든. 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형이하학이야. 형이하학지, 여기는 뭐였어요? 도였잖아. 형이상학의 도였는데 여기는 형이상학의 기. 한 그릇에 불과해요. 도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형이하학은. 생물지 구. 이건 뭡니까? 생물지 본이었거든. 인간, 예를 들면 너라는 인간이 있다. 그러면 내 근본 정신 그 알맹이 자체는 도, 즉, 이야. 이자야. 이 이자인데, 기는 뭐냐? 생물지 구. 그냥 한 이를 담는 도구에 불과해. 이 형이하학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바로 이 도에서 형이하학, 기가 작용해서 물체 자체, 존재 자체를 낳게 하는 거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리를 갖추고 있다. 리를 갖춘 후에서야 성이 생긴다. 필품 차기. 그래서 성이 생겼고 거기서 이 기를 갖춤으로써 형태가 생긴다. 쉽게 말하면은 정신이 먼저 있고 그 정신이 기를 낳고 기에서 형체가 생긴다. 그건 형이하학이다. 이래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렵지만 딱히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이 이는 생물의 본체야. 근본이야. 그 보이지 않아. 기는 뭐야? 마음을 구성하는 물질과 재료야. 그럼 우리 여러분 몸,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인간, 소말, 개돼지, 나무, 바위, 이건 다 형이하학적인
기가 존재, 기가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주는 이가 있으므로 기가 생기는 것이기에 설사 우주가 소멸 뜬다 해도 이는 영원주의의 존재 그대로 끊임없이 운동한다. 천리유행. 이게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영혼입니다. 죽어도 영혼. 이는 그대로 있다. 이를 영혼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가 앞서서 나가야 거기서 기가 생긴다. 간혹주의는 이기선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다. 이거 유물론자 장제의 영향이에요. 그러나 따져보면은 이가 우선주의야. 그래서 관념론 혹은 유심주의, 심,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심주의 철학이다. 이래 말합니다. 우주 태초를 이루는 원리는 태극사상. 주의는 주도니의 설 그대로 모방해서 이게 최고 선이야. 그 기준이 태극이야. 천지 만물이 이를 통과해. 움직이고 조용하고 시작과 끝이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 그게 바로 이다. 바로 도다. 천도다. 태극 중에 이가 작용해서 음양오행이 작용해. 음양오행으로 기가 구체적으로 형상을 만들어져. 만들지만 그 안에 이가 반드시 존재해요. 만물에는 태극도 내재한다. 내가 태극 도서를 할 때 우리 각자 마음속에 태극이 다 있다 그랬죠. 그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월인 만천. 달이 만 개의 하천에 새겨진다. 하늘에는 달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강과 호수에 계속 달이 생겨요. 그렇듯이 모든 물체에는 한 태극을 가지고 있다. 주의가 말하는 천도설입니다. 이런 이가 만물의 존재 원리인데 인간의 윤리, 도덕, 기본법, 준칙이고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은 천리를 텄다. 여러분 그러죠? 천리를 텄다. 물리를 쳤다. 천리를 텄다가 아니고 천리입니다. 천명지성. 명자 서성설의 바탕을 두어서 인간은 착하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다. 천명지성. 저마다 태어나서 천리의 작용으로 인간됨의 품성과 윤리, 도덕관을 바로 갖춘 상태. 그러나 이의 지배가 아닌 기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천명지성이 아니라 기질지성이 되어버려요. 그게 우리 몸이야. 우리 마음은 명자의 성선설처럼 다 착하게, 정신을 착하게 만들어줬는데 기의작용으로 물질화 되어버렸어, 그 정신이. 우리가 물질을 몸에 태어났거든. 그건 뭐냐? 이건 선을 안 지켜요. 배고프면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집부터 약한 놈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고. 그렇죠. 악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생명체는 이에서 형성되지만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기질지성으로 변해버린 공존해요. 천명지성이 선량하게 살렸고 하나 기질지성은 실정에 따라서 온갖 탐욕을 다 부려. 기질지성이 나타나면 천명지성에도 영향을 줘. 쉽게 말하면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정신을 훼손해 먹는 거예요. 정신이 도로 육체를 선량하게 해주는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육체가 정신을 갉아먹는다. 여러분 그렇죠? 배고픈데 나는 더 먹으면 뚱보된다. 안 먹어야지. 그러나 보니까 못 참겠어 맛있어서. 먹죠?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기질지성, 천명지성으로 하는 가능한 수양 방법론이 경물치지, 하늘의 이치를 연구하고 궁천리, 인륜을 연구하는 명인륜을 하는 것이 이것을 통세고 이게 바로 경물치지 기본 목표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궁리를 해야 돼요. 그 궁리가 바로 경물치지야. 경물이란 사물의 부분적인 인식에 이르는 것. 치지란 그 한 가지 사소한 알물 높은 단계를 성화하여 총체적인 태의 경지에 이르는 경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노. 또 여기 속해요. 그 경물치지라는 것은 한 사물을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천착을 해 들어가면은, 한 사물의 원리를 깨달으면은, 그걸로 모든 사물의 원리를 깨닫는다. 그거거든. 근데 불교는 도노는 뭡니까? 갑자기 쫙 깨달음 얻는 거거든. 이거는 나는, 여러분들 예술가에게는 그래 말하고 싶어요.
예술가에게 돈이라는 건 뭐냐?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영감 있죠? 가만히 있다가 한 멋진 구절이 떠오르죠?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그냥 놔두면은. 꼭 메모해놔야 돼요. 나도 그 멋진 구절 떠오를 때 있거든. 메모 안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도노.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궁극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깨달을 때도 있고, 어느 날 문득 도노처럼 깨달을 때도 있다. 두 가지 방법 다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만리가 있다. 일심구만리. 객관적인 유심주의입니다. 자,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을 도심. 기질지성이 나은 것은 인심. 인심은 야박하다. 이건 겁니다. 도심은 야박하지 않지요.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만 여러분 막 돈으로 자기 친구들한테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 그거 이제 못 사주니까 인심으로 돌아오는 거야. 내 돈 안 내고 술 얻어먹으려고. 인심이야. 근데 이 인심을 도심으로 성화시키려면 수양을 해야 돼. 수양해서 인간의 무력을 억제해야 됩니다. 수양은 반드시 존재에 대한 내부적인 비춰보기. 그걸 거경이라고 합니다. 거경.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거경의 경지에 이른다. 이러면. 논어 옥옆에 나오는 삼가하는 자세로 지내면서 행할 때는 강렬하게 하는 자세로 백성에게 임한다면 이 또한 좋은 게 아닐까. 공자가 말했단 말이죠. 거경의 자세로 하면은 백성들이 좋아한다. 이런 자세로 백성들을 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주의 사상의 기본은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아야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나야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선지후행입니다. 선지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주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배워야 된다. 배워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망했죠. 나라 망해버렸어요. 근데 원나라가 이민족이야. 원나라가 지배를 하는데 원나라는 사상이 없어요. 원나라가 이게 징기스칸 후예들이거든요.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작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관리들 다 써버립니다. 그래 하면서 내세를 찾는 불교나 반체제적인 도교에 비하여 주작이야말로 절대왕권 지배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원나라가 생각한 통치 방법입니다. 명청 시대도 변함이 없어요. 나라는 바뀌어도 국가 권력은 주작이야. 이 주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남송 말기에 고려를 망명해요. 우리 여기 신안 주시 없죠. 신안 주시가 바로 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선시대 때 주의 학문이 더 셌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안 주시 찾아보면 막 유명한 사람이 엄청 쏟아집니다. 쏟아져.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주자학이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느냐, 그걸 봅시다. 그 뒤에 어떻게 발전하느냐. 송나라 망한 뒤에, 주의가 죽은 뒤에, 그럼 주자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전적인 훈구학식이에요. 훈구학이라는 것은, 이런 이 책이 옳고, 글자 중에 어느 책은 요래 말하고, 어느 책은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옳고 하는,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찾는 학문입니다. 훈구학. 송의 신유학, 이제 우리가 했죠. 그 다음 주자학이죠. 그래, 잘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원나라에게 땅을 빼앗겼어요. 원나라가 망한 뒤에 다시 한족인 명나라가 섰단 말이죠. 서서 주자학을 다시 연구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걸 하다 나라 다 뺏겼단 말이죠. 오랑캐한테. 그럼 뭐가 잘못됐냐? 그 연구를 해보니까 잘못이 있다. 그래서 양명학이 나옵니다. 주자학 좀 내려오다가 양명학 나와요. 주자학적으로 천하를 다스려봐도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타락했어. 원나라 이민족 통치를 거쳐 한족은 명나라가 서자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이게 양명학을 나왔다. 이 시대가 또 양명학 주인공
왕수인입니다. 왕운, 본명이 왕운이야. 자는 벽안, 호가 양명이야. 그러니까 왕명, 양명하게 되어버린 거죠. 왕씨입니다. 왕양명이야. 호는 낙상거사. 왕이지 후예예요. 향시 합격했지만 국경에서 시시한 걸 회시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주재하기 결중에 경물국리. 이게 주의가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우리 지금부터 주자 선생을 따라서 주자가 가르치는 대로 경물치지 한번 해보자. 경물치지는 물체 하나를, 대상물 하나를 가만히 관찰하면은 통달한다 그랬거든요. 대나무를 관찰했어요. 정원에 있는 대나무를 보고 계속 밥도 안 먹고 둘이서 그만 들다 보기로 했어요, 대나무를. 그 친구는 3일 만에 병이 나가지고, 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밥 먹으러 가버리고. 이 양명이는 7일간 그 앉아있다 보니까 건강만 나빠져요. 에이, 때려치우자 하고. 주자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때려치워버렸어요. 이래서 이 양명은 도장사상을 비롯해서 병법서, 열올리다가 주항에 서울시험에서 합격했어요. 관리생활에 열중하다가 이때 투철한 군인정신이 생겨요. 이게 참 재밌어요. 세계 철학자 중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철학자가 바로 이 왕양명입니다. 양명학 철학자예요. 철학자가 어떻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철학자 별거 아니에요. 이때 농민봉기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중국은 항상 농민봉기 일어나요. 땅이 넓고 인간이 많으니까 다 군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부자들은 엄청 잘 살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관계없어요. 부자들은 잘 살아요. 이 사람은 풍부한 감성도 있어요. 근데 문물을 개망한 사람이에요. 플라톤 같은 사람. 죽여놓고는 이래 말합니다. 백성은 나의 동포여 너희들은 모두 내 자식인데 내가 끝내 너희들을 감사하고 의에 비여기지 못하고 너희들 죽였구나. 가슴 아프고 아프다. 말이 예 이름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백성을 달래요. 또 백성들은 속아요. 그러려고 그 뒤에 난 이렇게 하면 또 죽여. 몇백 명 죽입니다. 몇천 명 죽여요. 그러면서 본심은 뭐냐? 산소구 적을 무찌르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적을 무찌르기는 어렵다. 맞잖아요.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글 쓰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속 적은 여러 가지죠. 여러분 글 안 쓰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 놀다 보면 그걸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이 충성심은 순탄치가 않아서 귀양살이도 하고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학자로서 노장사성도 해봐요. 불교도 믿어봐요. 입산도 해요. 해보고 뭘 느꼈느냐?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다. 노장사상 어때요? 다리 이래 정자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뭐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본성을 어긋난 거다. 그리고 불교 들어가니까 세속적인 인연 끊어라. 아버지 어머니도 인연 끊어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리고 왜 끊어요? 제일 소중한 건데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거다. 이건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느낀 겁니다. 왕양명이. 느끼고는 노장 불교 딱 때리시고 다시 유교로 돌아와요. 그래도 유교가 제일 옳다. 유교로 돌아왔거든. 와서 느낀 게 뭐냐. 주인은 이지배라 했거든. 이지배인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라는 것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결국은 이하는 그런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바로 심직을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내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마음이 틀려요. 다르죠? 주의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 양명이 제일 불만을 푸는 건 뭐냐면은, 주의가 주장한 중에 보면은, 배워야 올바로 행동한다 그랬거든? 그럼 양명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안 배운 사람도, 무식이 땡땡한 사람도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착한 일 행할 수 있는 거지. 꼭 배운 놈만 착한 일 한다. 배운 놈은 더 도둑놈이. 그게 안 맞다. 이래가지고
심령, 신령스러운 밝음, 영명한 인간, 그러지 영명한 지도자 그래 말하죠. 이 뭐예요? 지행합일.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주의 너 틀렸다. 이래 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이래서 이 상당히 행동적이에요. 알면 바로 행동해야 돼. 이게 조선과 일본으로 들어오거든요. 양명학이. 주저하기 들어온 뒤에 이게 계속 들어와요. 이게 일본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이 조선 유학이 이제 고려 때 들어왔다가 통일신라 때는 최치원이 유학자입니다. 당나라 유학해가지고. 최치원의 꿈은 뭐냐면은 신라를 불교 나라에서 유교 나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안 돼. 그 최치원이 감투도 못 써요. 신라에 와서 출세 못 해요. 그렇게 학문이 많은데도. 이구보도 유학자예요. 고려가. 신라와 고려는 불교 나라거든. 그 결국 이규보도 그 불교 통치하는 그 왕권, 고려 왕권하고 안 맞잖아요. 이규보도 굉장히 고생을 했죠. 출세도 했지만. 이래서 조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데올로기로 주자에 그대로 내려왔단 말이죠. 일본에는 가마쿠라 시대 때부터 들어가서 특히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통해서 신유학이 일본에 들어가게 되고 양명학의 영향으로부터 양명학이 들어가가지고는 일본이 불교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도교도 셌어요. 양명학이 들어가니까 비판합니다. 그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양명학을 훨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신도를 만듭니다. 신도. 일본의 신도, 일본의 국교. 이걸 만든 게 양명학의 영향으로 신도를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불교도 배척하고 기독교도 배척하고 그럽니다. 에도 시대 때 말기에 오면은. 그리고 그때부터 신도가 만들어지고 신도의 바탕에서 천황 사상이 더 확고해지고 이 뒤에는 이제 서구 문물이 쭉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래서 공단 여러분들이 유학 끝났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유학은 이제 끝났어요. 오늘 이걸로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학으로 돌아갑니다. 구양수 문학을 공부하시겠습니다.